네, 자, HR 브랜드 최영훈입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주말에는 일뿐만 아니라 좀 제 개인적인 일상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컨텐츠도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수가 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수가 될 뻔한 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어요.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그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제가 동아리를 했었는데 어떤 동아리를 했었냐? 아카펠라 동아리를 했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저예요. 이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은 아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 재수하던 시절에 제 후배들이 축제할 때 노래한다고 해서 찾아갔던 그런 사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 아카펠라 동아리를 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궁정교회라고 저희 학교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특송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하고 같이 가서 그 교회에서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관계자가 저희를 다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지금 교회 사무실에서 누가 기다리니까 가봐라.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을 딱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셨습니다. 딱 이때였어요. 이거 광고 촬영하시던 그 시절. 이분이 지금하고는 얼굴은 많이 좀 달라졌는데 이분이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님. 그 당시만 해도 이수만 회장님 지금과 같은 그런 위치는 아니었고요. 옛날에 가수 활동을 하시다가 MC를 좀 보시다가 일요일 일요일 밤에 MC를 이분이 보셨던 시기가 있어요. MC를 좀 보시다가 한동안 두문불출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고 하던 그 무렵에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한테 내가 너희 고등학교 선배인 거 알지?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도 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뭐 딱히 해줄 건 없고 내가 조그맣게 스튜디오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녹음을 하면 내가 테이블 한 500장 정도를 그 당시는 테이프의 시대였으니까 테이블 한 500장 정도를 찍어주면 이거 뭐 판매용으로 쓰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나눠주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고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SM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결국 재수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가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그 SM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풍납동에 있는 이런 주택가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도 풍납동 주택가인데요. 어, 이런 집들이었어요. 이런 집들이 있는 그냥 동네로 가서 이런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면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이 단층 집, 여기는 지금 뭐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데 그 SM 엔터테인먼트는 단층, 1층 주택이었습니다.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지하실을 이제 녹음실로 쓰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아무튼 뭐 무슨 회사에 사무실에 가는데 무슨 이런 주택가로 들어가나.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SM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가 작았습니다. 사무실 지키는 누나가 한 분 계셨고, 어, 엔지니어 하시는, 그러니까 이 녹음 기계를 만드시는 엔지니어 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보조 엔지니어가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간판 가수는 이분이셨습니다. 이분.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아니라
슬픈 마네킹이라고 하는 노래로 활동하실 때였어요. 그 당시에 이 현진영 씨가 SM 엔터테인먼트의 간판 가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도 가서 이제 친해진 다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SM 엔터테인먼트를 자주 다녔어요.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그 식구들이랑. 어, 그래서 1992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수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야, 네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백 코러스 좀 넣어줘라 라고 해서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백 코러스를 저하고 저희 친구들이 넣었어요. 그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노래를 지금도 들어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아카펠라로 짠 반주가 들어가면 그 아카펠라 반주를 바탕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예요. 그날 이제 밤새도록 그 백코러스를 하면서 그때가 1992년도 8월 달인가 그랬는데 새벽 4시 무렵에 황영조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모습을 녹음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SM 엔터테인먼트에 또 어떤 가수가 있었냐면 이분 한동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사랑의 서약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1집 앨범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냈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참 SM 다닐 때 그분의 이 앨범, 이 1집 앨범을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라고 하는 이 앨범을 막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앨범 나오고 저한테도 테이블 한 장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녹음실에 딱 봤을 때 액면으로 봤을 때 가수는 아닌 것 같고 맨날 와서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구석에서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기타 튕기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노래 부르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형님한테 물어봤죠. 저분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분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저분 미시건 대학교에서 MBA 마치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이렇게 형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엔지니어 형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MBA 마치고 한국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1990년, 91년, 92년 이때만 해도. 근데 이분이 미시건 대학교에서 MBA 마치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수의 꿈을 불태우려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소신 있게 가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굉장히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 형님한테 찾아갔어요.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저 미시건 대학교 MBA 마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 중에 굉장히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많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부럽지 않느냐? 절대 부럽지 않다. 나는 지금 나의 생활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더 클래식의 김광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도 1집 앨범을 거기서 냈어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앨범이 그 버진 플라잇이라고 하는 김광진 씨의 1집 앨범입니다. 여기에도 명곡들이 되게 많아요. 김광진 씨를 거기서 만났던,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뵙다가 제가 어떤 회사의 IR 담당자로 일할 때 여의도에서 무슨 IR 관련 교육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 이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냥 인사는 못했는데 지금 같으면 정말 아는 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1992년도, 93년도에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이수만 회장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수만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수만 선배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마침 사무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렸죠. 그런데 제 옆에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어떤 분이 그 당시에 흔치 않던 까만 쫄바지, 그리고 까만 쫄티, 그리고 완전히 딴 네개머리 있잖아요. 머리 완전히 따버린 그런 네개머리.
하고 새카맣게 생긴 분이 제 옆에 턱 걸터 앉더니 제 허벅지에 손을 턱 올리면서 사장님 후배시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예, 맞다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와와라고. 그러니까 현진영 씨가 앞에서 노래를 하면 뒤에서 춤을 추시던 와와라고 하는 백댄서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진영 씨가 대마초인가 그걸로 이제 가수 활동을 중단하던 때였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현진영 씨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와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하고 같이 앨범 내기로 했다고 가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댄서 출신 가수들이 많지 않았어요. 가수는 노래만 하고 댄서는 춤만 추고 이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댄서가 가수로 데뷔를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뭐 제가 앨범 내지 마세요 이럴 수 있나요? 그래서 네, 화이팅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93년도 4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는 훈련소에서 절대 TV를 못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TV를 못 보고 있다가 93년도 6월 달에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번째 토요일 날 여러분의 인기가요라고 하는 MBC 가요 프로그램을 보는데 TV에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1위 후보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자대 배치 받은 조금만 더 됐어도 나 저 사람 안다 그러고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막 자대 배치 받았을 때니까 아는 척도 할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듀스의 이현도 씨. 그분이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 옆에 걸터 앉아서 사장님 후배시라면서 이렇게 물어봤던 그분이 바로 이 이현도 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수만 회장님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해요. 되게 웃겨요, 사람이. 그래서 후배들 이렇게 앉혀놓고 되게 웃긴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어느 날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애를 하나 발탁을 해서 그 친구한테 일본말을 가르치고 또 노래를 가르치고 춤을 가르쳐서 일본으로 진출시키면 성공을 할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일본의 대중음악하고 한국의 대중음악하고 이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핑크레이디라고 하는 여성 듀오가 빌보드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싸이가 처음으로 빌보드 2위에 랭크됐는데 일본은 이미 1960년대에 빌보드 1위를 만든 그리고 헤비메탈이면 헤비메탈, 재즈면 재즈 이 미국에서 정통으로 성공한 그런 팀들이 질비한 그런 사실 일본 대중음악은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음악이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따라잡았지만 자 그런데 그런 음악 선진국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를 그것도 일본 애를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애를 일본어를 가르쳐서 진출시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분. 네. 그래서 정말 이 보아가 가수로 이렇게 성공해서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해내시네.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사실 저도 오디션을 봤습니다. 네,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죠. 제가 노래만 아마 조금 더 잘했으면, 네, 아마 지금 현재 이 직업을 갖지 않고,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녹음했던 노래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편줄을 타고 두둥실
두둥실 떠나간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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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ላለ 물결이 사나워도 물결이 사나워도 두려울 것 없네. 두려울 것 없네. 신이 지키신다. 아랄랄랄랄랄라 우리는 즐겁게 청춘을 즐겁게 노래하며 간다. 인력 편주하고 두둥실 떠나간다. 아랄랄랄랄랄라